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러분하고 중국어 HSK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어휘 강좌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 중국어는 어휘가 정말 중요해요. 어법이 있고 어휘가 있고 이제 큰 두 부분을 보통 얘기하시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법 어려워요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1에서 고3까지 쭉 배워도 어때요? 아직도 뭘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하잖아요. 사실 중국어는 어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그 찍은 어법 강좌만 잘 들으셔도요. 뭔가 머릿속에 한번 샥 정리되는 느낌이 충분히 오실 수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중국어의 난점은 어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저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최은정 강사고요. 북경대학에서 제 전공을 한번 보시면 그냥 중문과가 아니죠. 중국어 교육학 어법 어휘 석사를 했어요. 이게 중국어 교육학은 중문과하고 조금 다른데요. 중문과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법이랑 어휘 강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10년 경력.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0년 이상의 경력이 되면 어떤 선생님이라는 뜻이냐면 구 HSK도 했고 뉴 HSK도 강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유형이 바뀌는 모습을 직접 봤고 발전해오는 과정을 직접 봤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조그만 것도 여러분한테 다 체크를 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착착 뽑아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적 향상 보장, 고득점 취득. 네, 이거는 제가 정말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학원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이게 성적이 아무래도 안 올라요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세요. 근데 제가 이제 플랜을 딱 제시를 하죠. 자,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으니 요렇게 하면 들어보세요. 와, 제가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나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막 80점 이렇게 올라요. 네. 그리고 저희 최은정 사단이 아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보통 이제 180점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으시잖아요. 그리고 185만 나와도 아마 까우까우 싱싱 하시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막 100 몇십 점은 얘기 안 해요. 네. 260, 막 270, 80 이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막 270 몇 점 학생 나오면 사진 찍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너무 많아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자랑하는 게 우리 학생들 정말 고득점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그만큼 기초를 제가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왜 흔히 그런 말 하죠.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무너진다고. 밑을 콘크리트로 어법 어휘를 확실하게 해서 깔아주니까 이 학생들이 뭘 배워도 지식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아주 튼튼하게. 그러면서 성적도 아주 빠르게 향상되고 당연히 고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어에서 어휘 강의, 특히 유의어 강의가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 중국어 한자를 한번 보시면 특히 요즘 현대 언어에서는요. 대부분 한자들이 어때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메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할 얘기가 있어요. 중국어는 한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한국어를 한문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으면 한문학과 가셔야 돼요. 중문학과는 아니죠. 예, 이게 한문이 아닌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문을 안다는 건 사실은 약쪽보다는 독이라는 면에서 훨씬 커요. 영향이. 이런 거를 우리나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미려가 돼버려요. 미려. 우리 저희 코미디언 여자분 중에 미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런 식으로 중국어 두 단어를요. 한문으로 읽으면 중국어는 다 뭐다? 다 명사죠. 띵띵띵띵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작문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문제점이 딱 느껴지냐면 품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뜻이 비슷하면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막 쓰는 거예요. 명사를 써야 되는데 형용사 쓰시고 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 쓰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하고 달라요. 영어는 어떤 면이 조금 있냐면 예를 들어 ty, ly, 이런 걸로 끝나면 얘는 형용사 성격이 강하구나. 아니면 그냥 ly로 끝나면 이게 부사구나.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한자가 그냥 뚝뚝 끊어지니까 품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학습 자체가. 그래서 중국어 어휘는 영어나 타 언어보다 어려워요. 배우기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요. 이게 한국어 어휘가 한 요만큼 있다면 중국어는 여러분 어휘가 이만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한국어 단어에 걸리는 중국어 단어를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해도 여기 멜리도 있지만 피아리앙도 있고 메이하오도 있고 메이관도 있고 이오메이도 있고 메이미아오도 있고 벌써 6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다 아름답다라고 외워요. 그런 다음 막상 작문할 땐 나는 한 놈만 써. 나는 피아올리앙만 쓰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사실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어의 어휘의 특징을 전혀 모르고 뭐 한 번만 알면 대충 어떻게 짜지기가 되겠지라고 접근을 하시는 그 처음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 주변 환경을 봤었어야 돼요. 이 아름답다는 어떨 때 쓰는 아름답다구나. 이게 이제 받침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량이 월등히 많은 중국어를 어휘량이 조금밖에 없는 우리 한국어로 커브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어는 어휘 학습이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어휘 학습은 정말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1:1 대응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방금 예쁘다, 아름답다처럼 여러 가지 대응이 있는 유의어들은 정말 구분을 잘해 주셔야 우리가 중국어를 한 걸음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 대상은요. 주로 강의 내용이 5급, 6급 어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 6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강의인 것 같고요. 고득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반드시 이 어법 강의와 어휘 강의를 들어주셔야 그 위에 고득점이 나오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매번 시험 쳐도 고 2, 3점에서 왔다 갔다 하지 발전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독해 어휘 선택 문제가 5급에도 있고 6급에도 있죠. 나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 그게 바로 유의어예요. 그런 것들 다 해결되실 것 같고요. 듣기, 독해, 쓰기 각 영역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어휘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받죠. 특히 쓰기. 아까처럼 품사를 맞지 않는 걸 쓴다든지 해서 점수가 전혀 안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어떻게 변별해서 쓸 것이냐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중국어. 우리가 맨날 니 취나, 니 막마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가 한국어에서 평소에 살면서 했던 말 다 중국어로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 가능합니다. 중국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에 대한 정확한 변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강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에 실력 점검이라고 해서 한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이때는 설명을 듣기 전에 그냥 오직 내 감각으로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나는 이거에 대해서 느낌이 있나? 그래 놓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비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비교를 다 설명한 다음 꼭 예문은 이제 제시할 거예요. 예문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제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걸 예문으로 들어봤자 여러분에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좀 쓸만한 아주 실용적인 그리고 HSK에 자주 나오는 문형들을 예문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와닿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나면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리를 할 때 꼭 표를 써요. 예전에 고3 때 이렇게 배우면 전 역사든 뭐든 사회든 결국 저는 기승전표예요. 항상 표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 표가 정말 마법이 있는 게 내가 가로줄에 뭘 적을까 세로줄에 뭘 적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미 정리가 다 되고요. 그 안에 내용 채워놓으면 이미 공부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표 형식으로 방금 배웠던 복잡한 내용을 한번 확 정리를 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모든 게 이해가 끝나요. 그러면 아까 내가 감으로 풀었던 문제, 사실은 이랬구나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 연습 문제 통해서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총 15강인데요. 제가 100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치죠. 여러분들도 지치고 저도 막 너무 힘들고 정말로 HSK 혹은 실용회화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이 나는 이게 항상 헷갈렸어 하는 거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15개의 강좌를 평균적으로 한 30분 정도 좀 짧은 것도 있고 좀 긴 것도 있을 거예요.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건데 이게 또 중국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여러분이 비슷한 단어 있으면 물어보는 경우 있죠.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뭐야? 중국인들의 대답 1위 차부두어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 친구가 이거랑 이거랑 차이 뭐야?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제가 한국어로 중국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정말 속이 시원하게 팡 뚫리는 정말 핵심까지 팍
팍 찍어주는 강의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 OT를 통해서요. 이 어휘가 중국어에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어법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선생님과 함께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본 강의에서 찾아뵐게요.